안녕하세요. 오늘도 가르침에 진심인 남자, 가진남 잉글리시를 찾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존에 익숙하게 많이 들었지만 아직 친하지 않았던 그 형식이라는 표현은 버리고 이제 새로운 방법으로 영어의 문장 구조를 배워볼 텐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문장 구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intransitive 동사라는 그 표현이 되게 어려웠지만 막상 듣고 그 의미를 이해를 해보니까 받아들이기가 좀 쉽지 않았나요? 오늘도 제시해드릴 그 두 번째 동사, 그 키워드는 바로 linking verb예요. 우리말로 조금 쉽게 표현해 드리면 연결 동사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 linking verb를 왜 linking verb 또는 연결 동사라고 부르는지 그 이유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Tim is a doctor 라는 문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im is a doctor. 팀이라는 표현을 딱 들었을 때, 팀은 뭐지?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팀에 대한 물음표가 머릿속에 막 그려질 거예요. 그런데 is a doctor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팀은 닥터구나 라는 그런 우리가 이미지를 머릿속에 그릴 수 있습니다. 다른 문장 한번 볼까요? Tim is handsome 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팀 딱 들었을 때 팀은 도대체 뭐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팀은 어떤 생김새의 사람일까? 라고 생각했는데 Tim is handsome 하니까 팀은 핸섬하구나 라는 그런 이미지가 머릿속에 그려지죠. 그래서 이 우리가 지금 사용했던 동사 바로 is라는 이 동사를 사용함을 통해서 팀과 doctor 또는 팀과 핸섬이 서로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팀은 닥터가 됐고 또 팀은 핸섬이 되었죠. 그럼 이와 반대되는 내용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Tim likes steak라고 한번 해볼게요. Tim likes steak. 방금 전에 이전에 드렸던 예문을 보면 팀은 핸섬이고 팀은 닥터였는데 두 개가 서로 같은 거였죠. 그런데 Tim likes steak 하면은 팀이 스테이크인가요? 다시 다른 예문 볼까요? Tim likes Avengers라고 한번 해볼게요. 팀이 Avengers와 같아질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앞에 설명드렸던 그 is라는 동사, 그 동사는 주어와 그 동사 뒤에 오는 것이 서로 같게 만들어주는 연결을 해주는 linking verb, 즉 연결 동사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뒤에 설명드렸던 그 예문 있죠. Tim likes steak 하면은 팀과 스테이크는 지금 같은 대상이 아니니까 아무래도 이 likes라는 이 동사는 서로 연결을 해줄 수 없는 동사니까 이 동사는 연결 동사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Tim is a doctor 이 문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팀이라고 딱 들었을 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지만 뒤에 is 뒤에 나오는 이 doctor라는 이 친구가 앞에 있는 팀을 꾸며준다. 앞에 있는 팀에 대해서 부족한 정보를 보충해준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비동사, 우리 is, 이 뒤에 오는 이 동사를 이제 우리가 뭐라고 부를 수 있냐면은 첫 번째 구조에서 제가 간단히 언급하고 넘어갔던 바로 보어 또는 보충어라고 부를 수 있어요. 팀이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is a doctor, 이 is라는 표현, 이 linking verb를 통해서 팀과 닥터가 연결되고 같아지고 그래서 팀에 대한 정보가 더 추가되는 것을 이 예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문장 예를 들었던 거 보시면 Tim is handsome이죠. 팀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라고 우리가 궁금히 여겼는데 팀은 핸섬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팀과 이 핸섬은 같은 내용이고 이 핸섬이라는 이 표현이 is를 통해서 서로 연결되고 또 팀을 보충해주는 의미를 갖기 때문에 이 핸섬이라는 이 표현은 바로 보어 또는 보충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보어라는 이 표현을 영어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compliment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compliment라는 표현은 뭐냐면 come 그리고 ply라는 단어가 함께 붙여진 단어예요. 서로
채워준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이 컴플리먼트, 이 닥터나 이 핸섬이 앞에 있는 그 주어인 그 팀을 꾸며주는 보충어, 보어 또는 컴플리먼트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is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다른 문장도 한번 볼까요? I am a doctor. 나는 의사다 할 때, 제가 누군지, 실제로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저 사람은 누구지? 라고 자기소개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 I에 대한 비어있는 그 정보가 am a doctor 라는 표현으로 am을 통해서 I와 닥터가 서로 링킹되고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am과 is를 했죠. 다른 거 한번 해볼까요? are라는 비동사 한번 볼까요? They are students라고 한번 해볼게요. They are students. 그들은 학생들이다 라고 할 때, they, 저들은 누구지? 궁금하네. 소속과 신분이 불분명해 보이는 그런 집단이었는데, they are students라고 이야기하니까, 저들은 학생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am, are, is. 이런 동사를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이제 우리는 이 동사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linking verb 또는 연결 동사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이 am, are, is를 우리가 이제 묶어서 연결 동사라고 하지만 이 동사들의 원래 이름이 있어요. 이 동사의 원형이라고 하는 이 동사들이 주어의 모양에 따라서 바뀌기 전의 형태인 그 이름이 있거든요. 비동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비동사를 사용할 때 우리는 이 동사가 linking verb가 되고 이 동사를 사용할 때 이 동사 뒤에 나오는 그런 단어들은 우리가 이제 뭐라고 부른다? 바로 보어 또는 보충어 또는 컴플리먼트라고 부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비동사를 문장에 넣어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그 컴플리먼트, 지금 우리가 말했던 그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단어들이 어떤 단어들이 들어갈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주어를 아까 했던 그 팀이라는 단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team is a doctor. 명사를 넣어봤어요. 명사 괜찮네요. 그죠? 두 번째, team is him. 팀이 그다. 팀이 그다.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품사가 뭐였죠? team is handsome. 형용사 넣었더니 팀은 잘생겼다? 문장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 네 번째 품사가 뭐였냐면 동사였어요. 그래서 team is go라고 한번 해볼게요. 팀은 가다이다. 문장이 이상한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 품사 넣어볼까요? team is slowly. 팀은 느리게이다.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team is because. 팀은 때문이다. 좀 이상해요. 그죠? 그리고 team is for. 팀은 뭐뭐를 위한이다. 이상해요. team is to. 이것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 마지막 품사, 감탄사죠. team is, team is, oops. 이거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8개의 품사를 다 차근차근 넣어봤더니, 컴플리먼트, 즉 우리가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는 딱 3개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뭐였냐면 제일 첫 번째 품사인 명사, 그리고 명사의 친구인 대명사, 그리고 하나 더 바로 형용사. 요 3가지만 문장에서 비동사 뒤에 올 때 보어 또는 보충어로 사용될 수 있는 거죠. 그냥 명사랑 대명사는 그냥 묶어버리면 명사와 형용사만 비동사 뒤에 문장의 보어 또는 보충어로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비동사를 사용해서 두 번째 구조의 문장을 만들 때 주어 그리고 linking verb 그 다음에 뒤에 오는 단어는 명사 또는 형용사만 온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문장을 쓰실 수 있는 것이죠. 맞죠? 되게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그 linking verb가 예전에 이해가 너무 안 돼서 왜 이게 linking verb고
왜 어떤 동사 뒤에 오는 단어는 보어라고 하고 왜 어떤 동사 뒤에 오는 단어는 목적어라고 하는지 그것이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문법 공부하면서 되게 어려웠던 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linking verb라는 개념을 딱 알고 나니까 주어와 동사 뒤에 오는 성분이 서로 연결되게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는 그 동사가 바로 linking verb고 그렇기 때문에 이 동사 뒤에 오는 그 단어를 우리가 complement 보어 또는 보충어라고 부를 수 있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배웠던 그 링킹 벌브 첫 번째 그 비동사를 가지고서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He is a student from England. 그는 학생이다. 그런데 from England 우리 아는 친구 하나 나왔죠? 전치사 덩어리, 전치사 구. 이 표현은 수식어였죠? 수식어는 앞에 있는 친구 꾸며주는 거였죠. 그래서 그는 영국에서 온 학생이다. 문장이 이렇게 만들어지네요. 그가 누군지 잘 몰랐는데 학생이었고 그 학생은 또 수식을 받아서 영국에서 온 학생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This channel is very interesting. 이 채널은 아주 흥미롭다. 괜찮죠? 여기서 very라는 표현을 넣어서 interesting을 또 꾸며주는 그런 간단한 예문도 우리가 함께 이제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문장. 가진남 teacher is very kind and handsome. 가진남 티처는 죄송합니다. 네. 이런 세 가지 예문을 우리가 벌써 만들 수 있는데 아주 간단한 예문이지만 이해하고 만들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어떤 좀 자신감이 좀 생기죠. 자, 이렇게 해서 링킹 벌브의 첫 번째 종류인 비동사를 우리가 이제 배워봤고요. 두 번째 동사는 바로 지각동사입니다. 또는 감각동사라고 하는데요. 이 두 번째 링킹 벌브를 배울 때도 우리 계속 해왔던 것처럼 그 동사의 종류만 확실히 기억을 하면은 그 링킹 벌브를 활용한 문장을 다양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링킹 벌브의 지각동사 또는 감각동사에 해당되는 동사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사는 바로 look입니다. 그리고 sound, smell, taste, feel, seem 이런 동사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우리는 지금 보았던 이 동사들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나요? 만약에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해왔다면 아마 링킹 벌브로 문장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사들의 의미, 아주 기초적인 것 같지만 이 동사들의 의미를 먼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ook이라고 하는 이 지각동사의 정확한 뜻은 무엇일까요? 1번 보다, 2번 보이다. 무엇일까요? 바로 보이다입니다. 그럼 두 번째 단어였던 그 사운드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일까요? 1번 소리를 내다, 2번 소리가 들리다. 네, 2번입니다. 자, smell이란 단어 한번 볼까요? 지각동사에서 쓰일 때 1번 냄새를 맡다, 2번 냄새가 나다. 무엇일까요? 바로 2번 냄새가 나다입니다. 3번 taste는 무엇일까요? 1번 맛을 보다, 2번 맛이 나다. 무엇일까요? 네, 2번 taste 맛이 나다입니다. 자, feel이라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1번 느끼다, 2번 느낌이 나다. 무엇일까요? 네, 바로 느낌이 나다입니다. 마지막 단어인 이 seem은 그럼 어떤 의미일까요? 1번 보다, 2번 보이다. 네, 보이다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쓰는 것과 좀 다를 수 있어요. 이제 확실히 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들은 뭐뭐한 느낌이 나다, 뭐뭐처럼 보이다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언제? 링킹 벌브로 사용이 될 때요. 물론 이 look이라는 단어는 look at 이렇게 쓰일 때는 뭐뭐를 보다라는 의미로 쓰일 수 있어요. 하지만 linking verb로 쓰일 때 그때는 보이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 오늘 행복하게 보인다 라는 문장을 우리가 한번 써볼게요. 행복하게 보인다. 너 오늘
행복하게 보인다. 왠지 하게니까 you look happy가 와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맞죠? You look happy. 왜냐하면 행복하게라는 의미는 바로 happy라는 단어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고민을 한번 해보면 우리 방금 전에 이야기 나누었던 게 linking verb 뒤에는 명사 아니면 형용사만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happy라고 하는 부사는 아예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생각한다면 you look happy. 너가 보이는데 어떻게 보이죠? happy하게 보인다. 결국은 you와 happy는 서로 연결이 되죠. 아, 이렇게 해서 링킹 벌브가 되는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볼까요?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 그거 좋은 생각인데? 라고 할 때 That sounds good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That sounds good. 자, 너가 얘기했던 that idea죠. That sounds good. 자, 그것은 sound 듣달까요? 들리달까요? 아, 들리다. That sounds good. 들린다. 어떻게? good. 좋게 들린다.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well이라는 표현은 좋게라는 의미의 부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사운드라는 이 감각동사 뒤에, 이 지각동사 뒤에는 부사가 올 수 없기 때문에 That sounds well 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쓸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말로는 야, 너 그 소리 참 좋게 들린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왠지 굿에 부사 형태인 well을 넣어줘야 할 것 같지만 well을 넣는 순간 그 링킹 버브의 규칙이 깨지기 때문에 이 자리에는 well이 올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 더 해볼까요? 우리 그 taste라는 단어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taste는 맛을 보다라는 뜻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링킹 버브를 쓸 때는 taste 뒤에는 어떤 품사가 와야 될까요? 형용사가 와야 되겠죠. 그래서 the pizza tastes good 또는 the pizza tastes delicious. The pizza tastes yummy 와 같이 taste라는 동사 뒤에는 이렇게 형용사가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예문 세 가지의 공통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look good. you와 good은 서로 look을 통해 연결이 되죠. 아, 링킹 버브 맞네요. 그 다음 that sounds good. 그거 참 좋은 아이디어로 들린다 라고 할 때 that과 이 good은 서로 연결이 되죠. 아, 사운드를 통해서 연결이 되는구나. 세 번째 문장 The pizza tastes delicious. 피자는 taste를 통해서 delicious에 연결이 됩니다. 아, 피자가 delicious한 맛이 나는구나.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조금 헷갈리실까봐 다른 예문을 한번 들어드려 볼게요. 왜냐하면 이 taste라는 이 표현이 맛을 보다 또는 맛이 나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조금 헷갈리실 것 같아서 아주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예문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e chef tasted the pizza라고 한번 해볼게요. 주방장이 그 피자의 맛을 보았다라는 예문인데 여기 보시면 the chef하고 the pizza하고 셰프가 피자인가요? 두 개가 서로 같은 건가요? 아니죠. 서로 다르죠. 셰프가 맛을 본 대상이 바로 피자인 거지 셰프가 피자인 것은 아니죠. 아,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동사의 대상이 되는 거, 동사가 맛을 본 대상이 되는 게 바로 피자인 거지. 피자가 셰프하고 서로 똑같게 연결이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이 예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he chef tasted the pizza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다뤄왔던 그 linking verb에 해당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각동사에 대해서 처음 이야기를 드릴 때 look은 보다란 뜻이 아니고 보이다. taste라는 단어는 맛을 보다가 아니라 맛이 나다라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바로 나중에 이렇게 문장을 만드실 때 헷갈리실 수 있을까 봐 검증하는 도구로 쓰시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문장을 만드실 때 이 지각동사들은 이제 맛이 나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고
그 뒤에는 형용사가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종류의 링킹 벌브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비동사, 두 번째는 지각동사. 설명을 들으시고 나니까 이 덩어리들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어라는 그런 친구를 이 동사 뒤에 갖게 되는구나 라는 거에 대한 감이 오셨을 것 같아요. 두 개만 하면 아쉬우니까 우리 세 번째 것까지 해볼까요? 세 번째 그룹에 해당되는 링킹 벌브는 기타 등등이라는 친구들입니다. 기타 등등이면 예외가 많아서 너무 어려워지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는데요. 절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주어, 링킹 벌브, 그 다음에 뒤에 명사나 형용사가 올 때 우리는 이 두 개가 서로 주어와 보어가 서로 우리 같으면 이것이 바로 링킹 벌브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지금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동사의 예를 들이면 이 동사들이 왜 링킹 벌브에 포함이 되는구나 라는 거에 대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동사의 예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동사들이 있는데요. 가장 많이 쓰이는 링킹 벌브의 기타 등등 동사는 바로 become이라는 단어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Nathan이라는 한 남자가 있다고 해볼게요. Nathan became a scientist라는 예문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Nathan became a scientist. 네이슨은 자라서 과학자가 되었다. 결국은 네이슨이 어린 아이였다가 자라서 사이언티스트가 된 거죠. 이 예문을 보면 결국 네이슨은 사이언티스트입니다. 서로 두 개가 연결이 되나요? 연결이 되는군요. 그리고 얘는 명사예요. 그러면은 네이슨과 사이언티스트가 서로 연결이 돼서 같기 때문에 이 사이언티스트는 네이슨의 보어구나 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기타 등등이라는 단어였지만 주어와 그리고 동사 뒤에 오는 이 친구가 서로 같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다 보니까 이 친구는 링킹 벌브고 이 친구는 보어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Nathan remains silent 라고 한번 해볼게요. 네이슨이 silent하게 있었다라는 그런 표현이네요. 네이슨이 말을 하지 않고 조용히 있었죠. 네이슨의 상태는 어떤 거예요? 사일런트한 상태네요. 결국은 네이슨하고 사일런트는 서로 연결이 된 거예요. 누구 덕분에? 이 remain이라는 표현 때문에 두 개가 서로 연결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remain이라는 표현은 linking verb로 사용이 된 거고 이 silent라는 표현은 네이슨 주어를 꾸며주기 때문에 보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예문 하나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leaf turns red in fall 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leaf, 나뭇잎이 turns red, 나뭇잎이 빨간색으로 바뀌는 거예요. 단풍이 든다라는 표현이겠죠? 그래서 the leaf turns red, 서로 같은 것이 되는 겁니다. the leaf의 보어로 사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turn을 통해서 이 주어와 이 보어가 서로 같은 연결이 되는 친구들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보시면서 이 turn이라는 동사도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해왔던 linking verb에 속하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수식어와 그리고 오늘 배웠던 linking verb를 사용을 해서 한번 문장 만들어 보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화면에 우리말을 한번 띄워 드려 볼 테니까 그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배웠던 표현들을 사용해서 한번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도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그들은 긴 겨울방학 후에 행복해 보인다.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선 그들은 행복해 보인다 할 수 있죠. They look happy. 그들은 행복해 보인다. 긴 겨울방학 끝에 뭐뭐 후에니까 after를 한번 써보시고요. 긴 겨울방학, a long winter vacation. After a long winter vacation. 문장 만들어 보면 they look happy after a long winter vacation.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한 번 더 해볼까요? They look happy
after a long winter vacation.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두 번째 문장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녀는 미국에서 온 가수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녀는 미국에서 온 가수. 그녀는 가수다. 미국에서 온. 어떻게 하면 될까요? She is a singer from the US 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죠? She is a singer from the US. 네, 좋습니다. 자, 세 번째 문장입니다. grew라는 동사를 한번 사용해 볼게요. 그 학생들은 방과 후에 배가 고파졌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 학생들은 방과 후에 배가 고파졌다. 방과 후에 after school 이라는 표현 쓰면 되겠네요. 그래서 the students grew hungry after school 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죠? grew hungry라는 표현이 아니라 grew hungry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문장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수식어, 그 다음에 intransitive verb, 그리고 오늘 linking verb, 이거 연결 동사까지 해가지고 벌써 그 세 가지를 사용을 해서 다양한 문장을 우리가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공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문을 스스로 끊임없이 만들어 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그 문장이 너무 익숙해져서 입으로 뽕 하고 튀어나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공부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면 영어 학습에 아주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두 번째 구조인 linking verb 함께 공부를 했는데요. 오늘도 이 complement라는 개념과 linking verb라는 이 동사의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셨다면 우리 모두 오늘 학습 성공하신 겁니다. 오늘 이렇게 다뤘던 내용들 어디를 가시든지 계속 활용하셔서 영어로 스스로 표현하고 또 영어로 세상을 알아가는 그 재미를 느끼는 기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또 응원의 커멘트들은 앞으로 또 새로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니까 잊지 마시고 꼭 남겨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